저는 사실 이제 어쨌든 구속 취소라는 게 구속을 했던 사유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구속 취소 결정문의 참고 자료를 봐도 구속의 사유가 없어진 건 아무것도 맞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했던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는 피의자는 풀려나고 그러니까요. 명령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그걸 수행한 사람들은 지금 구속돼 있고 누군가는 찬란한 법기술을 이용해서 풀려나고 누군가는 이 형평성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구속 취소가 유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간주에서 만나서 30분가량 면담을 가졌다고 해요.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감사 인사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구치소에 불러서 접견 정치하던 게 관저 정치로 넘어가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하겠죠. 본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의 지도부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고 방어하고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다. 일부러 지금 당에서 이거 브리핑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 알려줄게 그러면서 과연 이러한 모습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에 그냥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구속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은 대선 끝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리면은 당대표로 출마하셔라. 윤석열 대통령 당대표 출마하시면은 전 당선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관저 정치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직접 정치 참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그냥 뒤에서 계속 메시지 내하고 행동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 불러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거든요. 잘 심판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한테 그게 좋을걸요. 아마 당대표 되면은 검찰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검찰에서 이제 다른 혐의로 구속하려고 그래. 그럼 이제 야당 탄압이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숨어 사지 말고 그냥 정치 나서라. 그래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라.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 관저 정치에서 광장 정치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이분이 안 그러면은 어떻게 저렇게 주먹 불끈 쥐면서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더 활동을 해야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다음번에 계속 내란죄라든지 아니면 다른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받는 것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광장 정치도 하고 여의도 정치도 하고 국회의사당 정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것 같습니다. 당대표 출마에 동의하십니까? 하시라 그냥 당대표 출마하시라.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게임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국민 전통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린이 나와요. 마린이라는 해병대, 그러니까 테란 종족의. 마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스팀팩 기능이 있습니다. 스팀팩을 맞으면요.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막 흥분된 상태, 그게 마약이거든요. 일종의 스팀팩이. 그랬는데 체력이 많이 깎여요.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지금 이게 딱 윤석열 지금 풀려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딱 스팀팩 맞았구나 지금.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메시지 나오고 우리가 이겼다. 역시 정의는 승리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윤석열 얼굴이 보이면 보일수록 아마 대선은 망할 거예요. 윤석열이 광장 나와서 이렇게 하면 뭐 그구는 결집할 수 있겠지만은 이 대선 자체가 사실은 미래 이제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로 끌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중도층도 끌어들여야 되는데 윤석열이 나와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광장 정치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러면은 지금 당내 경선에서도 탄핵 반대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해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윤석열이 또 국민 추천 후보 뭐 얘기했었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누구 지지 선언하고 그러면은 대혼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은 글쎄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장도 안 좋아 보이고 당장도 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 안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물귀신 작전을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메시지와 행동 때문에 보수파가 정말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윤석열 리스크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속 취소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급변침할 기회도 좀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관저 찾아가죠. 지도부는.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전직 당대표, 원내대표들 다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어요. 막 하면서 막 울부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다 더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선이고 국민의힘의 보수우파 정치는 이제 끝나버렸다. 블랙홀, 뭐 싱크홀, 뭐 진흙탕, 물속으로 그냥 푹 가라앉게 됐다. 그렇게 보여져요. 큰일 났어요. 지금 여권 내 이제 대선 주자들 반응을 보면 약간 미묘하더라고요. 보니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헌재 탄핵 심판 변론 다시 시작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격하게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했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건강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구속 취소 결정 매우 다행스럽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 책임이 가장 무겁다 이런 식으로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격한 사람과 격하지 않은 사람이 있네요. 보니까 지금 뭐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은 좀 격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거 자체를 이제 뭐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방어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게 이제 탄핵 뭐 반대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메시지가 가진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불리가 좀 많이 드러나는 거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한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이런 분들한테 본인들한테 유리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가 좀 볼만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진짜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참 이런 단어를 써서 이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렇지만, 이렇게 눈치 보면서 구질구질하게 정치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뭐 당의 대선 후보는 될 수도 있을 거고, 대선 지고 나면 당대표 출마하면 당대표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치에서 뭐 할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보면서 정치를 해야지,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그런 메시지와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냥 국회의원 정도면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눈치 보는 이러한 메시지 내는 게 과연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도자 깜인지 대통령 깜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요거 하나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 석방이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쟁점이잖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장 뭐 기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여론전 더 일부에서는 더 세게 나가는 것 같고, 영향 어떤 식으로 보세요? 지금 이번 주에 사실은 금요일쯤에는 선고가 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4월 16일까지 헌재의 심판을 좀 질질 끌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심판 이후에 일단 선고 나왔으면 좋겠다. 보다도 최종적으로는 뭐 문영배랑 이미선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되는 4월 16일.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이 6명 되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 심판은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선이 치러지지 않고 정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재명 대표 대법원 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목적을 위해서 되든 안 되든 그냥 이것저것 헌재에서는 결정하면 안 된다, 헌재는 지금 뭐 심판하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여러 가지로 계속 공격을 할 것 같아서 헌재가 이러한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을 과연 이겨내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번 주 안에 선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하나만, 임기 만료는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네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장이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을 늦춰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아예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각하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희망 사항이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또 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이라든지 뭐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도 이게 또 정치적인 어떤 고려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이제 징계 절차와 관련된 거고 파면이냐 아니냐.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정황 증거들이나 관련된 뭐 피의자 신문 주서들을 다 살펴본 거고 가장 무엇보다도 위법이냐 위헌이 아니냐 이런 거지. 이 지금 구속이 취소된 게 이게 위법이냐 위헌이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잘못됐다라는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는 뭐 이게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늦춰지는 것보다 뭐가 됐든 빨리 이 혼란을 좀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3월 14일에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이번 주 금요일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장영준님도 그냥 끝내주세요 하시네요. 네.